네, 시작하십시오. 피청구인 2024년 10월 17일 10시부터 죄송합니다. 피청구인 2024년 10월 18일 2024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한 후 증언한 사실 있죠. 그렇습니다. 국정조사위원장 정청래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 받았죠. 그 질문에 앞서서 법사위원장께서 도이치로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냐, 코바나 사건으로 청구했던 것이냐 질문을 하셔서 제가 형식적으로는 코바나로 청구한 게 맞다라고 제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마 지금 변호인께서 대리인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이 질문의 피청구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코바나 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씨라는 분과 지금 이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의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하였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을 할 때 사실관계 확인하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기초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수사팀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의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았길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 국회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내역에 보시면 도이치 사건만으로 압수수색한 것도 있고 도이치 코바나 사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청구한 사건들도 있고 그 증거 아마 청구 대리인 쪽에서 제출하신 증거에 보시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2020년 11월 9일 김건희에 대해 영장 청구한 것은 코바나 사건에 대한 것은 맞죠? 네, 국회에서도 형식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바나 사건은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이고 도이치 사건은 시세조정, 주가조작에 관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혐의죠. 죄명은 그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청탁금지법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그 경찰에서 하고 있는 내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도이치모터스가 김건희가 운영하는 법인에 후원했다.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연관은 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게 딱 잘라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같은 수사팀이 같은 시기에 수사를 했던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근데 뭘 형식적으로는 코바나인데 범죄 사실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직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당시 11월 9일에 청구했던 거는 형식적으로 코바나 사건으로 청구한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하고 그 증거 제출하신 걸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죠. 여기 있네요. 지금 이 답변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의 내역 전체에 관해서 답변한 내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11월 9일자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냐 아니냐도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당시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이 59호증 도이치모터 수사기록 목록을 보면 저희들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착수는 2020년 11월 18일에 처음 착수 경위에 대한 보고 자료가 있고요. 그 앞에를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앞에 그 전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5일자 수재 사건 기록 목록이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안 보여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후에 보고 받은 바로 당시 수사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11월 3일자로 그 금감원에 의뢰했던 그 분석이 그 회신이 와서 11월 5일자로 수재 사건으로 반부패 2부에서 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0년 4월부터 고발이 개시돼서 수사가 쭉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같이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피청구인, 저는 수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수사 기록 목록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수사가 그 앞에 목록을 보여주시죠. 자, 보여주세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4월에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당시에 심리 분석 의뢰를 심리 분석 의뢰는 당연히 와야만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사가 안 되는 겁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주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계좌 영장에 대한 내역 확인도 없이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장 범죄 사실을. 그리고 피청구인 최재훈도 주가 조작 관련해서 범죄 사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바나 사건으로만 영장이 청구됐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답변 내용도 보면 국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 삼는 게 뭡니까? 17일 날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모든 신문이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 얘기 답변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그게 논쟁이 된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전날 이제 그 브리핑 과정에서 그 일이 있었고 저는 브리핑에 참석을 안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청구인 당시 국정감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계좌주, 즉 전주 중에 압수수색영장 청구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 외에는 다른 사람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피청구인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있죠? 네. 검찰은 2021년 9월 7일 계좌주 전주 중 한 명인 이승근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죠. 제 사후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제가 이승근이라는 사람이 그 수사 과정에 등장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까지는 그때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승근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